이 차트는 이더리움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중 하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새로 발행되어 시장에 공급된 총 이더리움의 수와 소각된 총 이더리움 수의 차이를 나타낸 차트죠. 이 값이 0보다 작다면 신규로 발행되는 이더리움보다 소각되는 이더리움이 더 많다는 의미고 전체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0보다 클 때는 이더리움이 소각되는 속도보다 새로 발행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공급량이 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지표는 실시간으로 이더리움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년간 가장 중요한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었죠. 예를 들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기간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더리움은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소각되는 물량이 발행되는 물량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동안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면 약 1100달러에서 거의 4000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불과 1년 반 만에 약 260% 상승한 셈이죠.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 추세가 사라지자마자 이더리움 가격은 정점을 찍고 이후 1년 동안 65%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이더리움이 발행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 현상은 수요 측면에서부터 부담을 주며 가격 하락의 주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발행과 소각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데요. 발행 측면에서는 신규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과정을 통해 유통됩니다. 이는 보유자가 자신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도록 잠가두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로 마치 예금 계좌에서 이자를 받는 것과 유사하죠. 소각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으로 지불되는 모든 거래 수수료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제거되는데요. 이 소각 메커니즘은 2021년 8월 런던 하드포크 업데이트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46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소각되었는데 이 메커니즘의 원리는 공급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아있는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실제로는 수요가 충분히 높으면 소각량이 발행량보다 많아져 공급이 줄고 반대로 사용량이 줄어들면 발행량이 소각량을 초과하여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급이 인플레이션 상태인지 디플레이션 상태인지는 결국 스테이킹으로 발행되는 토큰 수와 네트워크 사용으로 소각되는 토큰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 집중해 스테이킹을 통한 발행량을 보겠습니다. 이 선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즉, 스테이킹 보상을 받아 신규 공급으로 추가되는 토큰들입니다. 총 공급 대비 스테이킹된 비율은 2023년 중반 약 15%에서 오늘날 거의 3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상승 추세는 이미 2025년 7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로는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스테이킹된 토큰과 관련된 신규 발행률도 사실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즉, 공급 측면에서는 당분간 발행이 갑자기 늘어날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차트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 총액을 보여주는데요. 2020년에는 거래량이 약 1조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비자가 9조 달러를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2022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연간 8조 달러를 넘어 비자의 11.5조 달러에 빠르게 근접했으며 2024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13조 달러를 처리한 비자를 추월하여 13.5조 달러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만 스테이블 코인은 6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비자의 3.3조 달러의 거의 2배에 해당됩니다.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결제를 지배해온 비자를 이렇게 앞선 것은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성장세는 지니어스 법안이라 불리는 규제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이는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로 인해 기관들의 합법적인 채택이 열리게 되었고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현재 전체 스테이블 코인 공급의 54%가 이더리움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경제의 가장 큰 주요 인프라 레이어이며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이 늘어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토큰 전송, NFT 전송, 디파이 관련 활동,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전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부분만 확대해보면 현재 전체 거래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분기 동안 이더리움 거래의 3분의 1 이상이 순전히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며 이는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의 가장 큰 단일 구성 요소입니다. 이는 공급 수요의 균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네트워크 거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수료가 소각되기 때문에 유통되는 신규 이더리움의 술량이 줄고 전체 공급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집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의 순 공급 변화는 이미 평탄화되고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신규 발행은 안정적이지만 소각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트워크 활동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더리움을 다시 디플레이션 상태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변화는 가격에 강력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이더리움 거래 건수는 네트워크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까지 급증했는데요. 이는 실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이며
소각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상승이 지니어스 법안이 도입된 시점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 명확성이 이미 새로운 수요를 열어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더리움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두 번의 시기는 2017년과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더리움은 강하게 상승 랠리를 펼치며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과거 패턴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량 증가와 대세 상승장이 얼마나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현 시점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은 거래를 일으키며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알파 크립토 연구소는 2025년에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알파 크립토 연구소였습니다.